レッドサムズのナンバー2だぞ。こいつ先を知らないのか。この緩い右の 이거 미리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코너 진입 전이니까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코너기 때문에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요 RX7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케이스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코너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 차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쪽 차로에 있는, 그러니까 더 감속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붙어야 되는 이 86이 코너 안쪽에서 가속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코너를 벗어나면은 바로 왼쪽으로 헤어핀으로 돌아야 되는 상황에 가까운 그런 코너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감속을 안 하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코너를 모르는 건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에 지금 바짝 따라오던 드라이버가 실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있는지는 이 케이스케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모션을 취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여기서 가속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거 한번. こいつ先を知らないのか。この緩い右の後はきつい左だ。減速しないと谷底へ真っ逆さまだぞ。言わんこっちゃねえ。スピードが乗りすぎてるぜ。立て直して減速するスペースはもうねえ。何完成ドリフト。 네, 이게 굉장히 명장면이죠. 자, 근데 저는 그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이제 이니셜 D를 여러 번 보고, 또 제가 뭐 그 이후에 몇 년간 이래저래 자동차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걸 다시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좀 컸어요.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부분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この FD がちぎれ。こいつ先を知らないのか。この緩い右の後はきつい左だ。減速しないと谷底へ真っ逆さまだぞ。 자, 이때가 일종의 파워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진 않고, 그러니까 가속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가속은 아니더라도 이제 등속 주행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뒤쪽 바퀴가 가속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뒤쪽 바퀴가 접지력을 잃어서 미끄러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뒷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차가 이렇게 뒤가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오버스티어가 나는 상황인데,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차가 돌아야 되니까 더 이상 감속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적 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이미 차가 이렇게 오버스티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버스티어가 난다라는 거는 뒷바퀴가 접지를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뒷바퀴의 접지력이 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노면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뭐 빗길이나 아니면은 뭐 빙판길, 뭐 이런 접지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이렇게 뒤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때, 보통은 이제 오버스티어 경험들이 대부분 다 없으실 테니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바로 차가 스핀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오버스티어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오버스티어가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차가 약간 돌아가네라는 그 시점에 브레이크를 너무 팍 이렇게 밟아버리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차의 거동을 악화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뒤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고, 뒤에서는 설마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드리프트를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뒤가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 모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죠? 言わんこっちゃねえ。スピードが乗りすぎてるぜ。立て直して減速するスペースはもうねえ。 이때 지금 86 드라이버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그냥 악셀 오프한 거예요. 자, 앞서 이제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상황, 즉 가속하는 상황에서 뒷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이게 뒤쪽이 빠지는, 즉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악셀을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뒷바퀴가 접지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차가 뒤가 돌아가 있고 여기에 카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즉 차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전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뒷바퀴에 접지를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차가 반대 방향으로 휙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통 이걸 이제 리버스 스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역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환된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식의 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셀 오프하는 걸로 해서 하중 이동을 급격하게 시켜서 다시 뒷바퀴의 접지력을 찾고 그대로 네 바퀴를 미끄러뜨려서 코너를 빠져나간다라는 설정이에요. 完成ドリフト 자, 이런 이제 멋진 장면이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멋지고, 브레이크를 지금 코너링 들어갈 때 한 번도 밟질 않았습니다. 즉, 이제 상대방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너 다음에 바로 급격하게 반대쪽 코너가 나오니까 속도를 줄여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86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오버스피드로 들어간 다음에 뒷바퀴를 미끄러뜨리고 그 상태로 슬립을 일정 구간 가져갔다가 이제 악셀오프를 하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그대로 드리프트 상태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요 다음 편 정도에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배틀을 처음 하게 되거든요. 배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배틀을 할 때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방금 운전을 했었던 이제 RX-7의 드라이버의 형, 그러니까 케이스케의 형인 이제 료스케가 쳐다보면서 86의 마력은 많이 잡아봐야 뭐 140마력, 145마력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RX-7 같은 경우에는 작중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트윈터보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380마력 정도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력수로만 보면은 거의 2배의 마력을 가지고 있고, 뭐 차량 무게 차이도 아마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86이 약간 더 가벼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정도의 무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마력으로 과연 이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형은 이제 그 차량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 지역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방식으로 코너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차량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코스를 많이 타봤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한 가지의 특징이 있고, 뭐 내리막이긴 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이제 마력이 낮다 보니까 쓸데없는 감속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86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기는. 일단 한번 이 속도가 감속이 되고 RPM이 떨어지게 되면 마력이 낮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재가속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RPM을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프트의 뭐 주행의 장점들이 지금 요런 한정된 공간에서 또 차량의 좀 특징에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드리프트 중에는 RPM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속도를 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시프트를 해서 또 올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RPM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가기 전까지는 최대 토크가 나오지 않으니까 파워가 점진적으로 나오는 대신에 빠르게 가속을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 기술력이나 일반적으로 보급된 타이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하이그립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립이 잘 나오는 타이어는 아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RPM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 상태로 미끄러뜨리듯, 드리프트 중에는 어쨌든 속도가 줄어드니까요. 드리프트 속도를 줄어드는 와중에도 브레이킹 대신에 RPM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했다가 그 높은 상태의 RPM 토크를 바퀴에 유지를 한 상태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주행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86이 이 코너에 특화해서 불패 신화를 결국 이루게 되죠. 네.